안녕하세요. 구해줄 빌딩의 이팀장 김재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10분 노하우로 돌아왔습니다. 자, 경기가 좀 어렵다 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지금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어서 과연 이 시기에 어떻게 저희가 좀 노하우를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경기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왜 해야 될까요? 4층짜리 건물인데 네. 경기를 타서 장사가 안 돼서 한 두세 세입자가 좀 나갔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거꾸로 한두 세입자를 명도를 하면 전체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온 거예요. 네. 그분들을 계속 또 유지를 하거나 또 어설프게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는데 왜 어설프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 상태가 안 좋으니 새로운 세입자도 월세를 높게 못 받아요. 근데 한 번 세입자를 받게 되면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네. 계약 조건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월세 구조를 또 10년 동안 또 끌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팅이 되는 과정을 방관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나머지도 명도를 해서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면 엘리베이터도 넣고 네. 그리고 저 전체 건물 외관도 좀 깨끗이 하고 네. 누수가 있으면 누수도 좀 잡고 리모델링 투자는 되게 명확해요. 1, 2층은 건물이 깨끗해지니까 월세 구조가 올라가는 거고요. 네. 건물이 예뻐지면 올라가요. 네. 3, 4, 5층은 없던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월세 구조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투자 대비 효과라는 게 너무 명확한 영역이라 모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으로 우선 검토가 된 다음에 안 되면 전 신축 검토로 넘어가는 이 프로세스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도도요. 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돈도 시간도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통 맞습니다. 얼마나 좀 걸릴까요? 뭐 가령 상층부에 뭐 투룸이 있다. 그 이사 비용이 뭐 2, 300만 원 들어가는데 소그룹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사실은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몇백만 원 수준으로 주택은 해결이 되는 거죠, 쉽게.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저층부에 네. 어떤 상가, 네. 상가가 있는데 이분이 식당을 차리는데 뭐 1억 원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1억 원을 보상해 줘야 되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니까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안 좋대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순간을 못 버티시는 상황에서 나갈 마음이 조금 있는데 명도를 얘기를 하시면 자극이 돼서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나가겠다라는 결심을 내리시기가 쉬워요. 사실은 저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명도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결심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내 세입자가 지금 수익 구조가 어떤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또 그걸 알아봐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 웬만해서 명도가 좀 이렇게 가능할 것 같으면 네. 명도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미리 지금 대비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올라가는 월세 구조는요. 월세 한번 2, 300만 원 세팅돼 있던 게 1,000만 원 이상으로 좀 올라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리모델링 직전에는 월세 구조가 막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통하면 뭐 2배 이상, 뭐 3배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들을 저는 실제적으로 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 바빴고 올해 저는 최악이다 치는데 저희한테 연락은 더 많이 오고 있어요. 맞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멀쩡한 건물을 리모델링 하라라는 말씀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본인 건물이 노후화 되셨고 세입자분들이 좀 불만이 쌓여가고 장사 안 돼서 나간다라고 하시는 시점에서는 본인 건물의 리모델링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판단을 빨리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건물주들이 이미 있으세요. 오. 그래서 왜 그런 판단을 하시는지를 네.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건물주 분이시라면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좀 마음을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부동산을 찾아가서 네. 내가 이런 업종을 할 건데 괜찮은 면적, 뭐 위치, 뭐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길 원하세요. 그쵸. 자, 근데 그 자리에서 본인 건물이 선택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제 선택받는 조건을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네. 건데 신축으로 건물을 지었으면 네. 투자비가 높으니까 월세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월세가 너무 비싸서. 네, 그 월세는 자영업으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건물주 입장인 거지 본인 입장은 또 틀린 거거든요. 저렴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축으로 가볼게요. 네. 근처에 구축이 있는데 저렴해. 근데 또 웬만한 거리에는요 몇 천만 원 수준의 몇억 원까지 권리금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세입자라면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기 설비 배관이든 누수든 다 해결이 된 건물이고 네. 외관도 예뻐졌어요. 맞아요. 근데 이왕이면 권리금도 없어. 그러면은 리모델링에 승산이 있지 않을까 제가 네. 세입자라면.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느낌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이렇게
월세 구조를 맞추는 거가 네. 리모델링이 더 승산이 있는 걸 제가 이제 지켜봤으니까 네. 그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오늘 주제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 그 댓글에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공사 입찰에 관련돼서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공사 입찰을 이제 여러 군데서 받고 가장 좋은 곳을 선정할 때 네. 어떤 것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지. 요거가 실제 상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건설의 전형적인 프로세스가 네. 건축사님한테 설계 자료를 작업을 계약을 해서 시키세요. 네네. 자, 그럼 설계 나온 자료를 갖다가 여러 시공사 3군데, 4군데에다가 배포를 해서 견적을 받으세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놓치기 쉬운 맹점이 있어요. 건축사님들과 이 인허가 감사를 하시는 분들은 현장 설명과 도면과 그림을 설명을 할 때 이 기준을 최상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주는 네. 합리적인 견적을 받고 합리적으로 공사를 하고 싶은데 건축사님들은 이 기준을 되게 상위로 설명을 드려요. 건축사님들의 입장은 뭐 이것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뭐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추가 비용이 안 나오는 입찰을 하시는 거고 건물주분들은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모르세요. 건축사가 꼼꼼하게 현장 설명을 잘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기 쉬운데 그게 견적을 10% 20% 올리는 계기가 되세요. 차라리 가성비 있게 현실적으로 견적을 받고 네. 진행 중에 네. 아 이거는 꼭 추가가 상승돼야 되는 요소다라고 생각이 들면 차라리 예비비를 좀 갖고 있다가 꼼꼼하게 파악해서 이게 추가 요인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게 맞아요. 네. 시공사들은 리스크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견적을 세게 냅니다. 그리고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는 순간 세게 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설 네. 입찰을 진행하시는 건축사님들은 습관적으로 까다롭게 세게 현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네, 나중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안 나오게 만들려고. 근데 그게 이미 20% 시공비를 더 세게 스타트점이 끊어지면은 이건 불합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건물주분들께서는 건축사님과 네. 이런 어떤 이런 네. 정도에 대한 협의점 잘 갖추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미 내가 지금 좀 입찰을 앞두고 있고 이미 견적을 받았는데 그럼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대표님께서 다 봐주시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신축 현장 검토가 저한테 넘어왔어요. 외부에 쓰는 벽돌을 한 장에 3,000원짜리 수입산 스페인산 벽돌을 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외장 공사가 뭐 3억이 나왔어요. 건축사님께 여쭤봤어요. 아, 건물주 사모님께서 한 장에 3,000원짜리 벽돌을 딱 찝으셨다. 그러면은 이거를 알고 찝으셨을까? 그러니까 건축사님은 그만큼 눈이 높아서 찝으신 거라 이거는 변경할 수 없는 사양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저는 제가 샘플을 몇 개를 준비를 해서 좀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어느 나라 제품 어떤 건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것도 괜찮네라고 찝으셨는데 1,000원짜리 국산이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3억 원짜리 공사가 1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네, 실제로 저는 봐드리는 과정 속에서 비일비재가 있는 건데 이거는 약간 소통의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좀 전문가니까 네. 볼 수 있는 또 영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냥 맞아요. 가져오셔서 문의 주시면 네. 제가 좀 속 시원히 봐드리겠습니다. 네. 1대1로 감리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지금 받으신 견적이 정말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수천에서 수억 원을 저희가 김전 대표님을 통해서 고객님들께서 많이 절약한 사례들을 저희가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1대1 상담도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셔서 감리 컨설팅 받아보고 싶다라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학동 전시장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외부 마감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전시장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시공을 하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설계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또 그 중에 더블 스킨 공법을 활용했을 때 가장 좋을 수 있는 외장재, 마감재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더블 스킨 공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어떤 공법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더블 스킨 공법은 기존의 그 건물 상태를 최대한 유지를 한 상태에서 네. 외피를 한번 더 덧입히는 과정이에요. 그 네. 더블 스킨. 네. 피부를 한번 입힌다, 건물에 피부를 입힌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어떤 마감재, 그리고 어떤 방식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되게 많잖아요. 네. 마감재 종류들이. 더블 스킨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마감재 네. 5, 6종류를 조금 추스렸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는 첫 번째로 네. 루바 타입. 루바. 네. 네. 저희도 지금 시공 중인 데도 있고 시공한 네. 실적들이 상당히 많은 게 루바인데 네. 루바는 뭐 막대기 모양의 형태가 네. 건물을 좀 감싸는 형태예요. 네. 그러면서 좀 중간중간 별도로 포인트도 주고 네. 조명 효과도 주는데 이거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때가 안 타요. 아, 때가 안 타요, 건물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느껴질 수 면이 저는 되게 좁은 면 라인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기로 되어 네, 있으니까. 네. 그리고 시공에 저는 가장 선호되는 게 알루미늄 소재인데 네, 네. 알루미늄 소재를 충실히 사용해 주시고 네. 도장도 현장 도장이 아니고 공장에서 해오는 분체 아. 도장으로 해온다면 네. 영원히 오염성이 없어요. 오, 네. 영원히 없어요. 네, 진짜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오. 첫 번째로는 루바 공법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빨리 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저희가 루버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아, 네, 요거를. 네. 네. 이제 저렴하기도 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네.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야간에 건물에 영업 행위를 했을 때 네. 그 창문하고 창문 사이에 좀 빛들이 네. 이 야간 디자인의 완성을 이루어져요. 아, 빛이 네, 새어나오는. 그래서 루바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아, 빛이. 네. 그래서 밤에 불을 켜놓으면은 이 건물의 홍보 효과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아, 네. 건물 자체로도 이렇게 빛이 날 수 있는 네. 효과가 있다고 네, 네.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다음 어떤 자재가 또 있을까요? 좀 메탈라스. 네, 메탈라스. 네. 메탈라스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제 흠집을 내서 네. 기계로 이렇게 찢어서 벌려줘요. 아, 이렇게 네, 기계에서. 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 네. 그 형태가 나오는 건데 아, 이거를 메탈라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많지만 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대부분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저희는 마찬가지로 이거를 알루미늄 원판에 메탈라스 색깔은 뭐 수만 가지 색깔이 가능해요. 아. 네, 그리고 이 소재는 저는 금속성, 나 금속이야, 나 철이야 라는 느낌을 확실히 줄 수 있어서 명확한 어떤 컨셉이 드러낼 수 있어요. 세 번째 마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는 타공판인데요. 네. 타공판은 마찬가지예요. 여러 금속 철제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네. 근데 그 구멍이 원형일 수도 있고 원형 중에서도 50원짜리 동전만 할 수도 있고 네. 500원짜리 동전만 할 수도 네. 있고 그 타공판이 근본적인 효과는 마찬가지로 기존의 건물의 외형을 새 건물처럼 보이게 다 덮어주면서 안에서는 시스루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가 네 번째 마감, 네, 어떤 또 마감이 있을까요? 네. 네 번째는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네. 본인 건물만의 어떤 커스텀 제품을 만들어 드리는 건데 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그 등촌동에 했었던 육각형. 네, 육각형. 네. 네. 그 사이즈와 형태 모든 게 그 건물을 위해서 저희가 그 제작을, 절곡으로 네. 제작을 한 거거든요. 네. 나오는 원자재, 철판이든 알루미늄판이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절곡하고 절단하고 제잔하고 용접하고 뭐 이제는 뭐 부식을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서 저희만의 그 커스텀 제작 네. 방식을 좀 선호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네, 다섯 번째 마감재 네. 어떤 걸까요? 요즘에 유행이 다시 와서 되게 많이 선호하시는 게 벽돌이에요. 아, 벽돌. 네. 네. 희한하게 저는 더블 스킨 공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기존의 그 건물 둔 상태에서 한 번 더 더블 스킨으로 벽돌을 쌓고 또는 붙이는 타입도 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 벽돌도 영농 쌓기 공법이라고 해서 네. 그 사이사이에 간격을 벌려줘서 시공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네. 가서 현장에서 봤던 네. 그 네. 네, 똑같은 형식인 거죠. 네. 밖에서는 되게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시야가 다 확보가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예뻤던. 네. 또 빛이 또 나오니까 그 건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밤에.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데요. 네, 여섯 번째는 타일인데요. 네. 타일은 옛날에도 많이 썼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유행이 짧게 있다가 나머지 간 이유가 잘 떨어지고 아. 좀 보행자가 돌아다니다 막 맞을 수도 있는 잘 떨어지고 또 타일은 자칫 잘못 붙이면은 네. 화장실에 타일 느낌? 붙인 것처럼 아. 그 한계가 어디서 왔냐면은 사이즈가 작아서예요. 근데
요즘에 저 유럽산 수입 타일 중에 네. 대형 박판 타일이라고 나오는데 사이즈가 대리석보다도 훨씬 커요. 아, 우리 저희 저기 전시되어 네. 있잖아요. 네, 저기 큰 맞습니다. 사이즈 그쵸? 네. 네. 네, 저희 아까 설명해주신 자재 실제로 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이야기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리석과 화강석을 건축 마감재 중에 제일 좋은 걸로 인식들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리석으로 알고 계신 것도 사실 알고 보면 화강석이고요. 화강석은 절대 고가의 자재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요즘에 뭐 중국에서 저 되게 저품질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함수율 0.01%에 그 저희가 유럽산 수입 박판 타일을 네. 수입을 해서 직접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 보시는 제품들이 이런 제품들이에요. 네,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사이즈 크게 나오는 네, 거예요? 이건 오히려 너무 커서 저희가 잘라서 시공을 한 거고요. 아, 원래 이거보다 네, 더 커요? 네. 그럼 진짜. 그리고 천연 어떤 대리석이나 화강석 중에서는 이런 균일한 색깔이 안 나와요. 산을 캘 때마다 색깔이 틀리고 나중에 시공했는데 어디 문제가 생겨서 돌을 좀 한두 개 교체를 한다? 안 돼요. 새로 수입해서 갖다 놓으면 색깔이 아이고. 이거는 같은 자재인지 모를 정도로 색깔이 틀려요. 근데 수입산 타일들은 균일하게 색깔이 유지해서 나와요. 그럼 네. 문제가 있어도 똑같은 거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하면 좀, 언제든지 네, 좀 교체가 다시 가능한 거죠. 가능하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이 사이즈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더 크다고 하니까. 네, 더 커서 거의 1m 가까이 자른 거고요. 예, 위아래로 1m 가까이 자른 거고 색상도 보시다시피 비슷한 톤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그쵸. 네네. 그리고 두께는 우리가 쓰는 천연석보다 4분의 1 두께. 그래서 진짜 훨씬 얇네요. 가볍게. 네. 가볍고 이게 직수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비용적인 부분도 네, 절감이 맞습니다. 되겠죠. 다른 데서 네네. 이렇게 해오는 게 아니니까.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6가지를 알아봤는데 네네.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6가지 중에 가장 저렴한 것은 어떤 제품일까요? 사실은 어떤 마감재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거가 약간 순서가 금액 순서로 말씀드렸어요. 금액 순서로. 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좀 비싸진 자재인데 섣불리 예산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그냥 여러분 보시는 분들께서 네. 본인 건물이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네. 한번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생각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로 세로 1m 1m를 네. 저희가 1해배라고 해요. 네. 건축용으로. 해배당 봤을 때 가장 저렴한 루바가 10원 5만 원 수준. 네, 10원 5만 원 수준. 메탈라스하고 타공판은 두 개 합쳐서 한 20만 원 수준. 네. 20만 원 수준. 두 개가 20만 원 수준이고 커스텀의 제작 그쵸. 형식 네. 방식은 한 20만 5만 원 수준. 오. 그 다음에가 저는 대리석. 네. 전 대리석을 대체하는 저희 전 수입산 타일 같은 경우는 네. 한 30만 원 수준. 네. 네. 지금 계산 방식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문 따지고 뭐 따지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건물 전체를 보고 그냥 면적으로 딱 따졌을 따지세요. 때.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예상 금액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네. 좋은 10분 노하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안녕!